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여러분들 컨설턴트 역량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해왔었죠. 컨설턴트 역량 모델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가 비즈니스 역량, 둘째가 기술적 역량, 그리고 셋째가 가치 및 행동 역량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치 및 행동 역량의 구체적인 하부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컨설턴트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컨설턴트로서 고객의 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과연 컨설턴트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기본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역량이라는 것은 컨설턴트로 가져야 될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킬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 역량으로서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한다는 핵심적인 목적, 지향적인 거고, 그다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컨설턴트로서 핵심적인 기술적인 역량을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가치 및 행동 역량이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과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역량에서도 중요한 게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고객의 문제 해결과 역량을 연결시켜가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킬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고객이라는 대상의 문제 해결과 연결시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스킬 측면에서 스킬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 역량과 고객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이제 브릿지와 같은 거기 때문에 역량 모델에 들어있는 역량 내용이 이 스킬로 연결돼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량 모델의 세 가지 모델과 스킬과의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스킬의 큰 구분은 첫 번째는 컨설턴트라는 것이 문제 해결을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컨설턴트라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량을 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스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공부한 게 세 번째 가치 행동 역량에다가 스킬의 첫 번째로서 문제 해결 스킬을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스킬로서는 항상 문제와 관련돼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나가지 못하면 문제 해결과 접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거에 대해 문제 해결 단계별로 필요한 방법과 도구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 스킬도 또 가져야 되는데, 이런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 스킬, 이것이 결합돼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 컨설팅 스킬에서는 문제 해결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과는 지금까지 컨설턴트 역량에 대해서는 세 가지 역량 모델을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어요. 비즈니스 역량, 기술적 역량, 그리고 가치 및 행동 역량을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로 역량 모델 플러스 중요한 게 이제 역량을 고객의 문제 해결을 연결시키는 스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스킬의 첫 번째 중요한 스킬로서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할 스킬은 문제 해결 스킬인데요. 그 부분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고, 금주에 공부를 해야 될 분야가
그 컨설턴트는 문제 해결 스킬만 가져서 내 역량을 고객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더욱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역량을 아무리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끊임없이 체적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 해결 스킬을 갖는 것하고 그걸 가지고 고객과 적절히 고객의 문제와 관련돼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번 주에 공부할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이번 주에 공부할 것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컨설턴트는 뭐합니까? 항상 스스로 말이죠. 자신의 행동 양식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해야 어떻습니까? 고객에게 내 역량을 최적으로 뭡니까? 전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스킬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함께 그 나의 행동 양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것은 나만이 아니죠. 우리 고객도 마찬가지죠. 우리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객을 엔코리지하고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양식의 변화 스킬, 이것도 중요한 우리 컨설턴트가 가져야 될 스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요. 여러분들과 공부할 내용은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말이죠. 고객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스킬로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컨설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문제를 알아내고 분석하고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그 해결안이 실행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컨설턴트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컨설턴트가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고객과 끊임없이 뭡니까? 처음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인터뷰 스킬입니다. 그렇죠. 컨설턴트는 문제 해결 전문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고객과의 인터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터뷰 스킬을 공부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요.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컨설턴트 역량을 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객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역량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야에는 첫 번째는 인터뷰 분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고객과 의사소통을 잘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스킬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우리 학습 목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객 문제 해결을 위한 시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터뷰라고 그랬죠. 인터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인터뷰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구체적으로 고객과 구체적으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컨설팅 의뢰인인 고객과 우리 컨설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석을 위해서 또는 해결책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스킬들이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과 공부할 것은 인터뷰 스킬이 되겠습니다. 문제와 연관된 인터뷰라는 건 최적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인터뷰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인터뷰를 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보통 우리 시장에서, 언론에서 기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기사를 쓰려고 하면 뭐 합니까? 그 기사와 관련된 또는 사건을 일으킨 또는 사건 당사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컨설턴트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알아내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어떻게 돼요?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전문가가입니다. 그렇다 보면 컨설턴트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내가 고객을 찾아가서 고객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물론 그 전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또는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문제를 현장에 가서 진짜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고객들과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컨설턴트가 뭡니까? 주의해야 되고 항상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스킬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히 인터뷰란 무엇인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는 뭐 하는 겁니까? 필요한 자료를 투집하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는 했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장에 가서 고객 이해 당사자들 만나서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걸 내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 현장에 들어가서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고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고객들이 우리 컨설팅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 컨설팅을 당신들이 받게 되면 당신들 비밀만 내놓는 게 아니고 당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이 고객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인터뷰 목적은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는요. 고객에게 우리 컨설팅이라는 것은 당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시키려는 어떤 겁니까? 양방향의 의사소통 활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에서 인터뷰라는 것은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컨설턴트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무슨 문제를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얘기죠. 고객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문제, 고객의 감정, 고객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서로 의사소통에서 알아내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인터뷰에서는요. 이런 숫자라든지 사례와 같은 직접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면담하는 고객의 감정이라든지 개인적 의견들을 잘 수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컨설팅에서요. 문제 해결을 해결할 때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모든 조직의 문제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문제가 있겠어요? 그 내부적으로 감춰진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조직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들, 조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조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네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를 하려면 면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면담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검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컨설턴트가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면서 미리미리 계획이 없이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면담 계획을 수립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서 면담을 실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면담이 실행되고 나면 그 결과를 정리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 면담한 그 고객에게 그 면담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고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면담한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제기했던 고충이라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야 컨설턴트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면담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돕는 말 뭡니까? 변화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화를 리드하는 그런 조직원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뷰할 때 그 네 가지 절차, 차례차례 절차별로 어떤 방식으로 그 인터뷰를 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계획의 수립과 검증에 있어서는요. 첫째는 인터뷰할 때 뭐가 중요해요? 항상 인터뷰 목적이 중요하죠. 현장에서 고객의 문제를 알아내는 무엇을 알아낼 것인지 그 목적이 중요하고요. 목적에 따라서 씁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미리 계획을 하고 가야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계획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그렇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 그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야 수집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고객에게 문제를 질문해서 그 문제의 답변을 얻어낼 것인지 하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터뷰할 때 말이죠. 대상자, 어떤 사람을 인터뷰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인터뷰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다 알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고객사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인터뷰하려는 항목의 특성이나 고객사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그 대상자라든지 인터뷰 범위라든지 인터뷰 방식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쌍방향 의사소통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인터뷰할 때는요. 누구를 먼저 해야 돼요? 통상 최고 경영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무진을 먼저 하고 최고 경영진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컨설턴트가 기업에 투입이 되면 조직에 있는 직원들은 말이죠. 상당히 불안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CEO가 무슨 목적으로 이 컨설팅을 지금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신상에 무슨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항상 컨설턴트는 CEO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CEO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에 맞춰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인터뷰할 때 어때요? 짧은 시간, 1시간 내에 대부분 인터뷰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인터뷰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컨설턴트로서는 큰 실책이죠. 컨설턴트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인터뷰 항목을 잘 구성해야 되고 그것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컨설턴트는 고객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론을 잘 활용해야 정확히 고객의 문제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컨설턴트가 모든 자료를 인터뷰를 통해서 고객한테 얻어내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리 필요한 자료 중에 기존 자료로 파악 가능한 항목 이런 것들은 미리 수집을 하고요. 또 목적이 불명확한 이런 항목들은 미리 제외하는 게 중요해요. 꼭 고객의 문제 달성과 관련돼서 필요한 항목만 인터뷰를 하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인터뷰 플랜이 잘 되거나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뷰 실행할 때 중요합니다. 인터뷰 실행할 때는요. 항상
우리가 그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논문 설문지의 답변을 그 고객에게 요구를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논문이라는 게 왜 씌워지는 것인지 이걸 취지를 설명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왜 이 논문 설문지를 우리 여러분들께 제공해서 받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나서 기밀은 보장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컨설팅에 있어도 고객한테 그렇죠.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와 당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항상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미리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컨설팅에서 직원들의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 발언으로 인해서 CEO가 알아가지고 또는 우리 상급자가 알아가지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뭡니까? 납득을 시켜서 고객이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면담 시간은 30분, 1시간 기준이 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문항별로 너무 긴 시간 하면 되지 않죠. 그래서 항목별로 한 10분 정도 시간을 배정해 가지고 뭡니까? 항목별로 중요한 항목별로 10분 정도 되면 30분이면 세 문항, 1시간이면 6개 문항이 되지 않겠어요? 그 하부 문항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 컨설팅 방법론이 어떻습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가지고 정확히 뭡니까? 문항별로 답변을 유도를 해서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고요. 항상 답을 유도할 때는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이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새로 기대사항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뭡니까? 문제 해결의 대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항상 고객이 답변할 때 예, 아니요, 뭐 간단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단답형 답변하는 것은 어때요? 컨설턴트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단답형 답변은 안 하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중언부언,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은 미리 하지 않도록 사전 양해하고 중언부언 답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뭡니까? 질문, 답변 중에라도 환기를 시켜서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담을 진행하고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반드시 어떻겠습니까? 컨설턴트들이 한 사람은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은 기록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객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뭡니까? 녹취하거나 자료를 달라고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가 끝나거나 어떻게 항상 감사의 표시로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피드백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요. 인터뷰를 한 결과를 정리 및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인터뷰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 두서너 명이 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상호 체크해가지고 누락됐거나 또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정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듣는 것이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호 체크해서 누락된 부분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인터뷰 결과의 시사점은 어떤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는 걸 정확히 정의를 하고 그 조직의 분야별, 계층별, 이슈별로 원인과 시사점은 어떤 것이 하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인터뷰와 경과를 그대로 적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구조적으로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어떻습니까? 정제 및 정리를 해야 되죠.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이라든지 업종 지식이라든지 과거 유사 경험 등 전체적으로 잘 챙겨봐가지고 그 인터뷰 대상자의 한 말이 어떻습니까? 정확한지 그른지 이걸 잘 분석 판단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 되는 얘기죠.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제하고 정리를 하되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를 통해서 그 인터뷰 결과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컨설턴트는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설과 이 관점을 잘 질문해가지고 검증하는 게 중요하죠. 컨설턴트가 스스로 가설을 검증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러한 가설과 관점을 검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뭘 해야 돼요? 추가적인 심층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요. 인터뷰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야 되죠.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요. 뭘 판단해야 되겠어요? 그 인터뷰를 한
이 얘기 당사자들 중에서 그들이 성향과 반응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설득을 잘해가지고 앞으로 변화, 그 컨설팅 결과물이 고객 조직에 적용이 될 때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분들을 잘 뭡니까?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용도를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기업에 따라서는 집중 관리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의견과 불만 사항을 잘 정리해서 항상 그들에게 피드백을 잘 해줘야 그 사람들이 변화 저항자가 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를 리드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부정적 피변화자를 변화 전파자로 양성하거나 뭡니까? 앞으로 이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도, 수용도, 실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변화 인터뷰 대상자들 중에 특히 변화 저항하거나 또는 집중 관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직접 다시 만나서 피드백을 해주는 수도 있고 또 보고회를 열 수도 있고요.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공지회의도 할 수가 있고 발표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인터뷰 결과를 뭡니까? 인터뷰한 대상자들에게 잘 알려줘야 어떻습니까? 그들이 앞으로 컨설팅 결과물에 대해서 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가지 단계별로 인터뷰를 정확히 순서를 밟아가면서 고려사항을 잘 고려해서 인터뷰를 해야 인터뷰 결과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